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씨의 갈등,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내에 이준석 계파의 엄청난 갈등과 오늘 벌어진 소식을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정 줄시소에 지도부 맞저격에 아주 저런 가관도 없었죠. 개혁 의제는커녕 권력 다툼하고 집안 싸움만 해서 언론에서도 점입가경이라면서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웃긴 건 어제 김종민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모습입니다. 백드롭을 보시면 저렇게 떡하니 남색에 새로운 미래를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당색으로도 엄청나게 싸웠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 결국 김종민 씨는 이낙연 씨와 같은 선에서 남색을 고수하고 백드롭을 통해 본인이 타협할 생각 없다 이런 의사를 내비친 거죠. 그러면서 배복주 씨 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국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냈던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작심 비판한 건데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았던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돼서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고요. 이 또한 준적준입니다. 당대표가 너 나가 이러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의 선거운동 전권 요구에 대해서도 만약 그걸 준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한테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이준석 측에서도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내서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당의 정권은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데 무슨 이낙연 대표한테 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한 상황이란 거죠. 결국 이런 개혁신당의 집안 싸움은 9일에 합당한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결국 저렇게 지도부 불화설이 확산된 만큼 내부에서도 잡음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피로도는 커져간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결판이 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요 싸움에서의 승자는 이준석 씨로 정해졌습니다. 선거지휘 정권을 이준석 씨에게 위임하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낙연 씨와 김종민 씨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고성을 내지르면서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 이게 회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걸 모르고 나간 겁니까? 어쨌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거 아니냐 새로운 미래 측에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이준석 사당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지도부,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했는데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절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이러니 이낙연, 김종민 측에선 전두환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이런 격 아니냐고 고성을 지른 겁니다. 결국 이준석 씨와 이낙연 씨의 엎치락 뒤치락 싸움 제3지대를 꿈꾸며 양당을 그렇게 비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더니 보여주는 게 권력 다툼입니다. 이럴 거면 각 당을 왜 나갔냐 이런 비판이 서로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로 앙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바로 이준석 씨가 이낙연 씨를 이렇게 이겼다고 한들 남은 관문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복주 씨 관련한 논란과 류호정 씨 관련한 논란이죠. 배복주 씨도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연자제는 끔찍한 정치폭력이다. 그러면서 낙인과 배제의 의지만 드러낸 이준석 실망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펜코 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결국 이렇게 승리를 하는구나. 6억도 얻고 결국 제3당도 차지하게 된다면 이준석의 큰 그림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든 말든 이준석의 정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가 이기든 그냥 재미있게 보겠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런 흐름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배복주 류호정 씨 관련해서 이준석 씨가 앞으로 어떻게 뚫고 갈 거냐 특히 무슨 얘기만 나오면 금태섭 씨, 류호정 씨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저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펜코 안에서도 운동권 발언했던 거 뒤집든 말든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다급해지니까 급하게 좌클릭하면서 개혁 보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거 이건 어떻게 만회할 거냐 한마디로 이런 얘긴데요. 한마디로 류호정, 금태섭 이런 사람들 다 쳐내지 않는 이상 나 같은 사람은 표 안 줄 거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운동권 얘기도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한 거다. 저런 사람이 무슨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하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다 투표 같은 거 해서 이게 뭐하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4% 정당이 맨날 중계되는 건 싸우고 있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저런 당에 무슨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냐 이런 얘기죠.
특히 의사 관련해서도 의협 대변인과 마찬가지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씨를 향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반윤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압축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결코 끝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만행에 대해서 카이스트 졸업생 엄마가 당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기사의 채팅이 8,000개가량 달리는 거 이례적인 일인데요. 졸업식장 앞에 도착했더니 대기줄은 몇 겹으로 꼬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입장 시간인 오후 1시 반이 되기 전에 한참 앞에서 입장이 차단됐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원래는 졸업생 1인 2매 입장권을 교부받아서 학부모들은 당연히 입장권만 있으면 입장 가능하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 졸업식 보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단 거고요. 중요한 건 중간중간 빈자리도 많았고 보안 명목으로 무대에서 가까운 좌석을 아예 통제시켜버려서 수용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이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거셌단 겁니다. 붕괴하며 소리치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울며불며 항의하는 분도 계시고 말 그대로 뒤집힌 건데요. 이런 상황에 저런 입틀막 사건이 벌어지니 현장에선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든 말든 대통령은 주춤하거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자기가 준비한 축사를 읽어나갔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 건데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심지어 왕도 저런 식으로 못한다,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의 독재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무기를 들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 당연히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자녀 졸업식에 못 가게 막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졸업식이냐, 어떻게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 정권에서 특검 도입이 과반 지지를 받는 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라는 겁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김건희 씨는 당당하게 명품백을 받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문제는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이란 거고요. 날짜 계산을 해보면 총선 전후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게 되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엄청난 역풍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힘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님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실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입장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낯 조목조목 비판하고 또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구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점을 하는 아주 나이든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안 돼서 이 부산기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저보고 꼭 식당 한번 들러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정부의 이 민생 파탄, 경제 무능, 국기 문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민생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었죠.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 입막음 탄압만 결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인가요? 신범철이죠. 이 신범철 차관을 공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외압 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를 공천한 것도 결국은 입틀막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됩니다. 경제 파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 10년간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이 민생의 문제, 이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선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과제입니다. 고차 방정식입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그런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어야 합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이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습니다. 이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을 정략적 목표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걸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국정과 국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